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멍청이 발언 여부와 북한 핵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의 문제가 여전해서 세계 모든 언론이 이번 미팅에 주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잡지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국무장관이 자신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는 가짜지만 IQ 테스트를 한다면 자신의 IQ가 국무장관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은 지금 대통령이 폭발하기 직전에 압력밥솥으로 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거의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위험 수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을 훔쳤다는 이철희 의원의 주장을 미국 주요 언론들이 전합니다. 북가주 산불로 11명이 숨지고 적어도 10군데 와이너리가 파손됐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구단주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 꿇는 선수는 벤치에 앉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대통령은 구단주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ESPN 진행자는 정직당했습니다. 선수들의 무릎 꿇기에 대한 여론은 질문 방식에 따라 답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이 묵었던 호텔 경비가 총에 맞은 시간이 당초 발표와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총격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 등을 제작한 하비 와인스타인의 여성 성희롱으로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났고 많은 여배우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패션 디자이너 더나 캐런은 여성들의 행동도 생각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부인이 자신이 진짜 퍼스트 레이디라고 농담하자 진짜 퍼스트 레이디가 심각하게 반박했습니다. 세계가 가십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벌써 1시간도 더 전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want lower taxes. We're the highest taxed nation in the world. Our companies are not leaving.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나고 나서 뭔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것인지 얘기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기자들이 갔을 텐데 세금 감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Some additional locations, but just last week 5 plants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build in this country. But I will say that we're the highest taxed nation in the world. People want to see massive tax cuts. I'm giving the largest tax cuts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세금 감면안을 이제 5단계, 5종류의 별로 지난주에 발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엊그제 계속 상원의 공화당 외교관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서로 비난하는 그런 트윗을 주고받은 뒤에 세금 감면안이 의회에서 통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외교관계위원회의 밥 코커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고 특히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요한 표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nd I'll also be signing something probably this week, which is going to go a long way to take care of many of the people that have been so badly hurt on health care. And they'll be able to buy.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몇 번을 추진해서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나쁜 현재의 헬스케어 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With Congress the way it is, I decided to take it upon myself. So we'll be announcing that soon as far as the signing is concerned. But it's largely worked out it's very simple in one way, but very intricate in another. But it will be great health care for many people. A big percentage of 많은 사람들에게 great도 한 번이 아니라 great한 그런 안을 이제 곧
선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pay 116% increase in his premiums, but 네, that's what 프리미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뭐 100 몇 퍼센트라고 했죠. 하면서 옆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툭 치면서 나이가 많잖아요. 9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cross state lines. They'll be able to buy from many competitors, and meaning the insurance companies, and it will not cost our country anything, but they'll have great health insurance again. Did you undercut the 네. Secretary of State today with the IQ comment? No, I didn't undercut anybody. I don't believe in undercutting peopl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네, 지금 저는 그 예상을 했었던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이제 그 밥을 먹거나 먹기 전이나 후나 뭔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먼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점심을 먹을 것 같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난다는 스케줄은 제가 몰랐었는데 아마 만났다면 당연히 헨리 키신저가 이제 중국 통이고 닉슨 그 당시에 이제 핑퐁 외교 같은 것을 이뤄낸 사람이고 무엇보다 아직도 헨리 키신저는 수십 년 전에 이 공직자에서는 그 직업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을 드나들고 특히 지금 대통령의 사위와도 친하고 중국을 통해서 헨리 키신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입니다. 뭐 중국에 관한 뭐 관세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고 당연히 헨리 키신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어떠한 것을 조금 양보하고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그림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헨리 키신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던 것이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서 뭐 그 과소평가한다던가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를 그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한마디만 딱 하고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나오겠죠. 연관된 뉴스로는 오늘 그 잡지 포브스가 그 발표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긴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인터뷰 기사였는데 잡지 포브스가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보다는 그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 딜 메이커로서의 그런 것들과 대통령 이후에 이제 9개월 동안을 쭉 비교하는 굉장히 좀 뭐 폭이 넓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 경제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그 기사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하면서 아마 포브스가 말하고 싶었던 이론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대통령이고 행정명령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법안을 말한다면서 그리고 이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본인을 모런이라고 불렀다는 그 바보 머저리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MBC가 페이크 뉴스를 전한 것인데 만약에 틸러슨이 그랬다면 우리는 그 IQ 테스트를 해서 서로의 IQ를 비교해 볼 것인데 wil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는지 IQ 테스트에서 나는 말할 수 있다. 본인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한 좀 전에도 그 세금 감면안을 얘기를 했는데 경제 개발안 이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 측근들도 모르고 이 포브스의 기자에게 당신이 처음 듣는 말인데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해외에서 돈을 벌으면 벌을 주고 페널티를 주는 당근과 채찍을 쓰는 그런 그 경제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했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항상 상대와 나 사이에 50% 대 50%이 룰이 있다라고 했는데 포브스의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었을 때 50% 대 50%의 룰을 지키지 않았고 항상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많은 그 이득을 취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네임으로
아니면 무언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것으로 돈을 축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라는 일자리가 재미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fun하다고 하면서 I'm having fun, I'm enjoying 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시장이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정말로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브스가 이 인터뷰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를 했는데 술 마시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도 술 안 마시잖아요. 담배 피지 말고 여자 뒤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말아라. 늘 그런 것을 강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는 너 나 믿니?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yes라고 답하면 no. 나도 믿지 말아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오늘 포브스와의 인터뷰였고 워싱턴 포스트는요. 그 제목 자체를 곧 터질 수도 있는 압력밥솥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좌절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3번의 허리케인이 미국령과 미국 안에서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이런 것을 잘 처리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이 기사가 18명의 백악관 대변인과 바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 자문 등등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분석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관계,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인 위원장인 이제 내년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한 코코 의원과 이제 서로 막 비난하는 거, 그 사람 내가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길 자신이 없어서 비겁하게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트윗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코 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나에게 전화가 와서 제발 나가지 않겠다고 재선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 뒤집어 달라고 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짓 트윗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트윗 이런 위험한 일 때문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나 모르겠다. 비서실장,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이 나라를 정말 구해야지 된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코코 상원 의원은 지난 10년 조금 넘게 연방 상원 의원을 했는데 워낙에 부자였어요. 13살 때부터 쓰레기를 줍거나 이래서 돈을 모으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일을 해서 부동산도 사고 그 전에도 실제로 무슨 어디 가서 고쳐주고 하는 일을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좀 자수성가 비슷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해 보니까 다 성취할 것이 없는 것 같다. 이 의회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그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다시 이제 이제 기업으로 돌아갈 그러면서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은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교관계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금 감면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자가 줄어들어야지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이 세금 감면안 공화당과 같이 합의를 한 이 안은 오히려 미국의 적자를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표라도 더 필요하고 더군다나 외교관계위원장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얼마나 많은 이슈를 총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싸움을 막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야말로 압력밥솥이 곧 터지기 직전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대통령이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calm before the storm, 폭풍 전에 고요함. 이것이 아마 본인을 은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들에게 아무도 믿지 말아라. 심지어 아버지인 나까지도 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이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본인과 함께 본인을 보좌를 했었던 집사처럼 일했던 케이스 슐러라는 사람이잖아요. 가을에 떠났는데 이 트럼프 파운데이션에서 일할 때보다 돈도 조금 벌고 그리고
비서실장도 들어오고 백악관은 뭐가 많잖아요. 층층시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오히려 지금은 바깥에서 그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투자가인 그 토마스 버락 주니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존 켈리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다 해서 본인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한 그 예를 들어서 보통 비서실장이 1년 정도 그 임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존 켈리가 떠나고 나면은 토마스 버락 주니어라는 이 투자가가 비서실장 자리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밥 코컬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백악관에서도 이 코커 그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계속 비난을 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데 연방 상원에서 코코의 친구가 많지 트럼프의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다 이게 아름아름 설득되고 만나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는 것도 평소의 관계잖아요. 다 인맥이고 워싱턴 DC의 연방 상원에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틸러슨과 좀 갭이 있어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에게는 마구 그냥 뭐 비난하는 트윗을 해야 하니까 지금 굉장히 그 백악관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코코 위원장이 그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일이 어린아이를 케어하듯이 미국에서 데이케어 센터가 있잖아요. 데이케어 센터 대신에 거기 데이케어 어린이 그 데이케어 센터 대신에 어덜트라는 말을 넣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철없는 아이와 같이 천방지축 이렇게 저렇게 막 튀고 있으니까 지금 그 아이를 잡아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래요. 그래서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와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어제도 나왔었지만 오늘 아침에 또 발표된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심각해서요. 1월 이후에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은 주가 하나도 없어서 레드 중에 레드인 와이오밍, 웨스트 버지니아 뭐 광산 지금 다시 오픈한다고 하는데도요. 알라바마 이런 주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서 자그만치 거의 48만 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닝 컨설트가 조사를 해서 9월 26일까지입니다. 취임한 그 당시부터.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결국은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43%밖에 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52%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나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쉽게 이긴 테네시, 미시시피, 켄터키, 캔사스, 인디아나주에서도 뭐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17% 정도까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018년도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이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서 브레이트바트로 다시 돌아간 스티브 그 배넌이 지금부터 열심히 시작을 해서 기성 정치인들 떨어뜨리는 것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지금 연방 그 상원이나 하원의 의석이 어떻게 될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사이에서도요. 어떠한 이슈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간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심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아젠다를 법으로 만들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 것은 다 의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이 이제 그 외교관계위원장에게 마구 그 비난을 하고 할 때도 대통령 옆에 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옆에 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또 대통령 옆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힘이 좀 약해진다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 북한에서 뭐 해킹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의 속보도 있고 캘리포니아주 산불 아주 심각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잠깐 그 기자들 앞에 나섰었을 때 코코 외교관계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주 그 경솔한 트윗 같은 것이 제3차 대전으로 가는 길로 좀 이어질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었을 때는 우리는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We are on the right path now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The path 과연 그 노스코리아와 어떻게 딜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거든요. 잠시 좀 지금 점심시간이군요. 그 사이에. 네. 점심시간이라서 이 라이브로 요즘은 뭐든지 다 멀리서도 보잖아요. 컨퍼런스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브루킹스 이 컨퍼런스를 봤었는데 요즘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그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전에도 보니까 그 세션 제가 봤던 세션에 그 사회는 그 정박이라는 그 텔레비전도 요즘 자주 그 나와요. 한국의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그 한국 관계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회를 봤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아주 그 탑 이슈예요. 그리고 뭐 오늘 영국의 BBC 방송도 보도를 했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철희 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지난해 9월에 올해가 아니라 이제 국방 그 통합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235기가바이트의 기록을 해킹당했다. 이것을 이제 지난 5월인가 부분적인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이게 해킹당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235기가바이트 그 분량 기록 가운데 182기가바이트는 도대체 뭔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80%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분명하게 북한 해커가 미국과 한국의 전쟁 계획을 훔쳐갔다는 것인데 한국에서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 미국 표현으로는 김정은 암살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국에서는 뭐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김정은 참수 작전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북한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BBC 방송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탭니다. 지금 북한이 여전히 이제 10절이 끝나기는 했지만 미국이 지금 10일이니까요. 미국 서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그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여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그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의 정치인 그 안톤 그 모로코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안톤 모로코브가 이게 인테르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1860마일까지 갈 수 있는 것, 그 거리를 그러니까 개조해서요. 그래서 이제 괌까지가 2100마일이니까 우리 거기까지 지난번에도 뭐 이미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할 것이다 하고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북한의 그 사이버 팀이 6그룹 1300명의 해커가 있고 그 해커의 보조 해커가 또 뭐 한 5000명 있다는 뭐 한국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까지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라스베가스의 그 총기 난사 사건 이 스티브 패덕도 역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해서 자동 소총으로 해서 58명 살해하고 본인 해서 이제 59명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거의 500명에게 총을 발사했다는 건데 아직도 왜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그 중요한 것은 호텔 경비원이 원래 이 타임라인 발표한 것을 보면은
원래는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호텔 경비원이 다리에 총을 맞은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경찰에 연락하자마자 경찰이 뭐 한 5분 안에 왔고, 그러나 이미 뭐 총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기다렸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 경찰이. 왜 경찰이 또 미리 들어갔으면 어쩌면 그 범인이 자살하기 전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타임라인이 중요한 것은 원래는 10시 18분 총격 사건이 완전히 끝나고 밤 10시 5분부터 15분까지 약 10분 동안 총을 쏜 것으로 처음에 발표가 됐잖아요. 끝나고 나서 3분 뒤에 경비원을 총을 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셰리프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6분 전인 밤 9시 59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범인이 조금 더 일찍 경찰과 연락이 닿고, 경찰이 5분 안에 왔다니까요. 그러면은 더 빨리 가서 적어도 5분 정도의 총격은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지금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비원은 원래 뭐 영웅처럼 됐었잖아요. 원래는 그 층에서 다른 방에 문이 좀 열린 것 같다 해서 다른 방에 가려다가 이제 이 방에서 이 범인이 총을 한 200발을 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8회가 지났는데도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 거의 그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북가주의 산불이 지난 주말부터 일어났는데, 지금 적어도 8개 카운티에서 14군데, 나파, 소노마, 다 이제 그 와이너리 있는 곳이잖아요. 또 어딘가요? 몬도치노도 마찬가지로 와이너리가 있는 곳이고요. 해서 샌프란시스코 북쪽 한 5개 카운티에서만 7만 에이커 정도가 탔는데 11명이 숨지고요. 아침보다 1명이 늘어났습니다. 2만 명이 대피했고 1,500개의 구조물이 지금 파손됐고, 와이너리만 하더라도 10군데가 지금 파괴가 됐거나 파손됐거나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에서 나파밸리, 소노마밸리에서 오르게닉 와인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곳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산타로사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 와이너리라든가, 아니면 또 뭐 다른 소노마에 있는 니콜슨 렌치라든가, 그 밖에 이제 레드우드 밸리에 있는 프레이 와인야드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파손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파 밸리 하면은 캐베네이 그 쇼비농 그쪽 그 지역인데, 그 알틀라스, 이번 그 파이어 이름이 그 애틀라스 파이어잖아요. 지금 적어도 한 군데의 와이너리가 파괴가 됐고, 보통 이 포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이제 불에 타고 하면은 다시 심어야죠. 나무를 당연히. 다시 심으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해주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려야지 이제 이 포도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지금 파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연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이 포도도 하나하나 이렇게 달려서 우리가 떼어 먹는데 그 사이사이에 틈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도 맛이 연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숨진 사람도 있지만, 나파 그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한 4만 6천 명 정도는 되고, 2016년도에 한 350만 명이 그쪽 그 와이너리 지역을 방문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광 수입이 난 곳이기도 하거든요. 바람은 강하고, 그리고 기온도 높았고 습기는 낮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그 불길을 잡기가 힘들었었던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아직 그 연기가 굉장히 많다죠. 일요일에 시작됐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제 조사를 조금 해야지 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애나하임 쪽에서도 불이 나서 뭐 집이 불에 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미국에서 매년 겪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와이너리가 완전히 그 파괴되고 또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하는 일까지는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는 이 정도 규모로는 없었었거든요. 아무리 그 준비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뭐 인간의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잠시 뒤에는
NFL과 여론조사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많은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NFL의 그 세금 문제도 걸려 있고요. 지금 대통령과 그 선수들과의 그 사이에서 생긴 어떤 문제로. 그리고 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영화 제작자는 영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특히 뭐 여성인 저도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NFL에 대해서 그 세금 공제하는 것을 선수들 그 무릎 꿇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하는가 뭐 이런 것 세금하고 관련돼서 좀 압력을 넣고 있답니다. 원래 그 2015년에 세금 공제 받는 거 포기했었는데 다시 그 공화당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NFL은 하나잖아요. 32개 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 한다. 뭐 이런 압력도 조금 넣는 것 같고요. NFL 선수들이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 꿇고 그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것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왜 그러는가 이런 설명 없이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것 하지 않으면 반애국적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더 많은 사람이 그건 참 몹쓸 선수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그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반 정도이고 그리고 35%에서 45% 정도는 선수들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수들이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이게 거의 갈려지거든요. 흑인 선수가 많잖아요. 흑인인 우리는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어디 아주 그 중요한 파티에 가면은 뭐 그 파킹보인 줄 알고 누군가 백인이 딱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인이었을 때도 키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이 문제가 더 부각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그 선수들 이해할 만하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오면은 조금 더 지지하는 층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반 정도는 선수들에 반대하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무릎 꿇는 선수들에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3분의 1만 선수들이 무릎 꿇는다고 해고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3분의 1뿐입니다. 어쨌든 내 뜻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표현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다 아시겠죠? 선수들도 풋볼 선수들 자체도 무릎 꿇는 선수는 뭐 거의 흑인이고 다른 인종 선수들은 조금 덜 꿇고요. 그리고 답하는 사람들도 선수들에게 무릎 꿇는 선수들을 이해할 만하다 하는 사람은 백인이 많겠어요? 흑인이 많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그 구단주 제리 존스가 국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경기할 수 없다 하고 마침표 피리어드 딱 점 그렇게 피리어드 하고는 그냥 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You understand?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달라스 카우보이 구단주가 불과 2주일 전에 이 선수들과 같이 무릎 꿇고 뭐 손에 손잡고 했었던 구단주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는 그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노조는 NFL 커미셔너와 다르네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달라스 카우보이 구단주에게 제리 존스에게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요. 큰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는 국기를 모독한 사람이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는 일어서든지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앉아있던지 느낌표 딱 찍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ESPN의 그 저멜 힐이라는
그 ESPN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스포츠 센터의 공동 진행자가 결국은 정직당했거든요. 2주일. 왜냐하면 달라스 카우보이 이 구단주의 말에 반대되는 선수들에게 이제 그 구단주의 말을 뭐 말에 보이콧해라 말하자면 그런 식의 그 트윗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ESPN 측에서는 요 직원들이 트위터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그 저멜 힐 씨가 가이드라인을 두 번째 위반했다 해서 2주일 정직을 줬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에게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트윗을 9월 달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직당했는데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어요. 디트로이트가 이제 흑인들이 많고 차별도 많이 당하고 경찰의 그 법 집행에 있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곳이잖아요. 또 하나 여자예요. 그리고 흑인입니다. 흑인 이 그 공동 그 진행자가 이렇게 돼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서 같은 공동 진행자인 마이클 스미스가 나도 데스크에 안 앉겠어 하고 어제 하루는 그 공동 진행자를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는 보이콧했고 오늘은 아마 이 그 마이클 스미스는 데스크에 다시 앉게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주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인디애나폴리스까지 24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 공군기를 타고 갔잖아요. 가서 딱 그 국가 울려 퍼질 때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것만 와이프랑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5분 만에 나왔잖아요. 경기장을. 그래서 대통령은 너무나 이 부통령이 자랑스럽다. 와이프도 자랑스럽다. 이 와이프는 부통령 와이프는 그 인디아나 그 팀의 저지까지 입었었어요. 워낙에 인디아나의 주지사였고 그곳에서 오래 하원 의원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통령에 대해서 비난도 많고 또 더군다나 그 부통령이 지난번에 그 브로드웨이에서 해밀턴 그 연극이 있었을 때 배우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막 그 비난하고 했었을 땐 가만히 있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부통령이 나왔는데 시위대도 있고 뭐 그랬는가 봐요. 그랬는데 부통령이 조금 그 시위대에 대해서도 불쾌한 그런 그 표현도 했고 트위터에도 뭔가를 올리고 하니까 아니 40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한다고 하더니 뭐 하는 거야 해서 부통령도 대통령을 굉장히 그 강하게 지금 그 비호하다가 본인도 조금 불편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두 번 눌렀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누르니까 비슷하게 나오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영화 펄프 픽션 보셨어요? 우마 서먼 멋지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The English Patient, Good Will Hunting, Shakespeare's in Love, Jane Eyre 이런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하비 와인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65살인데 미라맥스도 창업했고요. 지난 30년 동안 여성들을 이제 성추행하고 희롱하고 했다 해서 결국은 동생과 공동으로 창업한 The Weichman이라는 회사에서 해고됐잖아요. 동생이 이사장인데 해고됐고 동생이 이제 혼자 일단은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0년 동안 일했고 이게 예전에도 이 한 기자가 썼었을 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미라맥스라든가 굿윌 헌팅에 나오는 아주 막강한 배우들이 로비를 해서 기사화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사화됐고 기사화되고 나니까 메릴 스트립, 뭐 케이트 윈슬렛, 그 타이타닉에 이런 그 배우들이 정말 수치스러운 범죄다라고 비난을 하는데요. 더나 캐런 그 패션 디자이너는 만일 여성들이 그 남자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일리 메일 영국과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그 패션쇼에서 필름 어워드에서 했군요. 그 시네 패션 필름 어워드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우리는 여자로서 무엇을 원하고 남에게 어떻게 그 보이는가 관능적인 것 가운데서도 그 센슈얼리티와 섹슈얼리티가 있잖아요. 어떻게 춤추고 어떻게 옷을 입느냐 얼마나 노출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이 남자를 그 보호하는 것이죠. 그 와인스타인을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얘기는 또 못 전해드리겠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